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 다시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니 저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시모 집으로 쳐들어가 난리를 쳐서 남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지만 그러다 시모가 남편에게 또 헛소리를 짓거릴 것 같아 그러지도 못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모가 남편에게 시킨 일을 중간에 가로채 제가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해도 시모에게 오는 모든 연락을 다 가로챌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도 절 배려해 주는데 바빴고 저 몰래 시모가 시킨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키는 일 모두 단순한 심부름이나 잡일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시모가 잊지 못하는 아주버님에 대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여보, 아침부터 어디를 가는데 자동차 키를 들고 가? 항암 치료 없는 주인데? 그냥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려고. 그러면 나도 같이 가. 혹시 혼자 바람 쐬고 싶은 거면 도착해서 따로 움직여도 되잖아. 그게 실은 나 추모원 가려고 했어. 왜? 아주버님 뵙고 싶어서? 어쨌든 당신 혼자 보내기는 좀 불안해. 어디 가든지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가. 아니, 어머니 심부름 하러 가는 거라 나 혼자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형 납골당 자리가 곧 만료가 되는데 어머니께서 괜찮은 자리를 직접 보고 와서 어디가 괜찮은지 알려달라 하시네. 그걸 왜 당신이 해? 어머니께서 직접 가셔서 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미국에 가신 형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일이야? 그런 게 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내가 어쩔 수 있나. 안 하겠다고 말하면 더 난리를 치실 텐데. 그냥 잠깐 바람도 쐬고 형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다녀와야지. 그렇게라도 제가 먼저 시모가 남편에게 시킨 일을 알게 되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시모가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두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거였어요. 시킨다고 따르는 남편도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괴팍한 노인네 말을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 사람을 괴롭힐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도 사람이었고 거기다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우였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감정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었죠. 결국 참다 못해 남편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남편에게 또다시 아주버님에 대한 일을 시키자 남편이 어머님께 달려가 울부짖게 된 거죠. 어머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아들도 아니에요? 저 형보다 어떻게든 칭찬을 더 받아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형보다 우리 집안의 어머니께 더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가만히 두지를 못하세요? 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실 만큼 제가 하찮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희망 잃지 않으려고 하는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하겠냐고요. 제가 어머니께 제 아내에게 어두운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정말 미소를 지을 힘도 없는데 억지로 용을 써가면서 웃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제 몸이 회복을 한 뒤에 일을 시키세요.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항암 치료하면 입에서 썩은 내가 나고 온몸에 피가 빠진 것처럼 힘 하나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형 생일상을 알아보라고요. 어머니, 저 좀 먼저 챙겨주시고 걱정 좀 해주세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울부짖듯 목 놓아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고도 시모는 일부러 고집을 더 부리는 건지 끝내 남편을 못된 아들, 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치료 잘 받고 있으면서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뭐 대단히 힘든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겨우 이것 때문에 이 밤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만들어? 옆집에서 들으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왜 엄마를 못된 년으로 만드냐 말이야? 그래도 어쨌거나 넌 산 사람이고 네 형은 죽은 사람이잖니. 넌 네 형이 불쌍하지 않어? 네 형이 살아 생전에 널 얼마나 아꼈는데. 아휴,
이제 그만하자. 더 말해봤자 동네 방네 창피하기만 하고 죽은 네 형만 불쌍하지. 나도 정성 들여 키운 자식 새끼한테 이런 취급받고 싶지 않다. 앞으로 더는 귀찮게 안 할 테니 그만하고 좀 쉬게 가라. 가! 자신이 아픈 자식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모르는 시모에게 저도 남편만큼이나 화를 내고 소리치며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남편의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고 있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날의 다툼은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됐지만 다행히 그날 이후 시모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써왔던 것인지 병을 꼭 이겨내겠다고 삶의 의지를 그 누구보다 불태웠던 남편은 힘든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이 악화되어 가는 걸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였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남편과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표까지 잃어버리게 됐죠. 그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고 시모 또한 연락을 받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투병 생활로 힘들어하던 남편을 그렇게 일시켜 먹더니 장례식장 와서는 세상을 모두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시모였습니다. 남들 앞이라 더 과장을 해서 슬픈 척을 하는 것 같아 밉고 원망스러웠죠. 그 모습을 보고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내 남편이라면 이것도 참고 넘겼을 거라는 생각으로 3일을 버텼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납골당에 안치를 한 뒤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도 그동안 아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몸 추스르고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너도 앞으로 남은 삶이 9만인데 형민이도 네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바랄 거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그건 그렇고 이제 형민이 장례도 다 치렀으니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내가 그 전에 알아보니까 형민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한 채, 이렇게 두 채가 있던데 네가 혼자 살기에는 그 집이 좀 크고 형민이 생각도 많이 나서 좀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가지고 네가 내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장례 마친 게 오늘이에요. 재산 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시간 좀 더 흐르고 나서 말씀하시죠. 당장 지내실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형민이 앞으로 된 재산이 복잡할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목 내 목 나누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라고 며칠 뒤로 미루니? 네가 살 집 내가 살 집 딱딱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상속이라는 게 이 시간 끌어봤자 좋을 것도 없다. 얼른 정리할 것 정리해야 너도 새 출발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니? 네 마음을 모르겠다만 그 늙은 시어머니 계속해서 봐서 좋을 게 뭐가 있냐는 말이야. 또 그 상속 문제로 자리 만드는데 언제 시간이 되니 안 되니 이러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호사 만나서 깔끔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너희 집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는 거지?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 남편, 어머님 아들 장례 오늘 치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재산 상속 생각이 먼저 드세요? 도대체 어머님께는 우리 형민 씨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머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은 사람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3일도 안 되냐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음성을 높이고 난리야? 내가 말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너도 네 남편 따라 죽을 거냐? 앞으로 살아가려면 정리를 딱딱 해놔야 할 것 아니야. 남편 잃은 사람이 너 하나니? 나도 내 남편 잃고 내 자식 둘이나 잃었다. 그래서 나도 슬퍼.
근데 빨리 재산 정리를 해놔야 너나 나나 새 인생 빨리 찾아서 떠나지 않겠니? 너 설마 네 남편 재산이라고 나랑 나누기 싫어서 이러는 거니? 남편의 장례를 마친 지 하루가 되지도 않아 돈돈돈 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자 추잡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가엾고 소중한 남편, 이 사람에게는 가슴 아파야 할 존재가 아닌 듯 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참고 견뎌왔던 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남편과 제가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지나가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시모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게 됐죠. 당신 정말 형민 씨 엄마 맞아? 우리 형민 씨가 왜 죽었는데? 우리 형민 씨 같은 사람이 왜 암이라는 몹쓸병에 걸렸는데? 그거 전부 당신 때문인 거 몰라?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몸이 제대로 버텨? 당신이 형민 씨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암에 걸린 거 아니야? 아들 하나 잃어놓고서도 암에 걸렸다는 아들 걱정이 안 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괴롭혀야 했겠냐고? 당신은 당신 배로 형민 씨를 낳고 40년 가까이 곁에서 봐왔으면서 그 사람 성격을 몰라? 그 사람이 자기 힘들다고 힘든 내색하는 사람이야? 그걸 좀 알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놔둬야지. 왜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켜 먹냐고?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 뒤치다꺼리를. 도대체 우리 형민 씨가 아주버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왜 맨날 그 사람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아주버님이 소중하면 네 손으로 다 하지. 왜 우리 남편을 건드려서 죽게 만드냐고? 이게 정말 너 어떻게든 재산 안 뺏기려고 날 못된 년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속을 모를 것 같아? 나 내 새끼 키운 값은 받아낼 거다. 내가 걔 입히고 먹인 값이 얼만데 그냥 물러날 줄 알아? 그리고 걔가 암 걸리고 죽게 된 게 왜 내 탓이야? 지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 따지고 보면 지 남편 건강 챙겨주지 못한 네 잘못이겠네. 형민이 걔가 내 밑에 있었으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만 있었을 것 같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형민이가 암에 걸렸고 죽은 거라고. 남편 잡아먹은 년은 바로 너라고 이년아. 그만 잡소리 집어치우고 내 아들 재산 다 뺏기 전에 그 집 하나 돌려받는 걸로 우리 악연 이쯤에서 끝내자. 너는 사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며느리한테 이런 치욕을 받고도 재산 떼어주는 사람이 어딨다고. 더 시끄러워져서 사람들 다 알기 전에 얼른 내 말대로 이행하겠다는 각서 쓰고 끝내자.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 재산 너에게 받아낼 사람이라는 거. 악마 같은 년, 넌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알아? 더러운 년. 그래, 내가 더러워서 주고 끝낸다. 너랑 똑같은 년 되기 싫어서 내가 주겠다고. 자식 잡아먹은 년아.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에 가슴이 찔리긴 했는지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짝! 이 년이 어디 시건방지게 누가 누굴 잡아먹어? 내가 형민이를 어떻게 잡아먹었는데 너야말로 네 남편 잡아먹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네가 우리 집안에 온 뒤로 쑥대밭이 됐어. 우리 형만이도 형민이도 네가 온 뒤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네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라고. 두 형제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리는 시모에게 뺨까지 맞고 나니 저도 이성을 잃게 됐습니다. 바로 시모에게 달려들게 됐고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다른 가족들이 곧바로 우리를 뜯어 말렸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분이 풀리지 않았고 계속 달려들며 으르렁거렸어요. 그때 남편의 지인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분께서 저와 시모의 사이를 가로막고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의 친구이자 변호사라고 자신을 밝힌 남잔 그 서류를 저희에게 보여주며 확인을 하라 했죠.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글을 한참 동안 읽어내려가고 있는데 시모가 그 서류를 잡아채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혼자서 읽고 있었어요.
서류를 다 읽은 듯한 시모는 자신의 손에서 빠지는 종이를 잡지도 않고 멍하니 한동안 서 있었죠. 제가 그 서류를 다시 집어 마저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읽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시모를 보자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시모의 행동을 무시한 채 글을 마저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글의 내용을 모두 알게 되자 시모가 왜 저에게 애걸복걸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후회가 담긴 글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암에 걸리고도 끝까지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한 행동들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형과 자신을 차별하던 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형과 차별하고 이용할 줄은 몰랐다며 원망이 가득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혹시나 홀로 남은 제가 시모에게 시달리거나 이용을 당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시모를 동정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남편은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시모가 살고 있는 집 등등 우리의 재산이라면 아주 자그마한 것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 적혀 있었죠. 특히 시모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를 하든 전세를 주든 최대한 빨리 시모를 내쫓아 내보내라는 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이 글을 남겨둔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자 남편의 재산이라면 종이 쪼가리라도 시모에게 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죠. 시모도 평생 효자 노릇하던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먹고 살아갈 돈 하나 없는 자신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무릎을 꿇고 제게 울고 불며 빌었던 거겠죠. 보셨죠?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제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누구보다 아들을 오랫동안 보아 오셨으니 이 내용들에 내포된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을성 많은 남편이 이 정도 표현을 할 정도면 얼마나 당신을 증오하는 건지 아시겠죠? 아까 했던 말들 취소할게요. 내 남편이 지켜달라는 재산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낼 겁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협박을 하든 난 어떤 식으로 괴롭히든 절대 물러서지 않고 지켜낼 거라고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내 남편의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인 원수고 내 남편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도둑년일 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겨놓은 걸 보면 법적인 준비도 다 해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보면 되겠죠. 어디 한번 내 남편 재산 가져갈 수 있으면 해보세요. 나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테니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넌 뭘 그렇게까지 말을 심각하게 하니? 누가 누구 재산을 뺏어간다고? 아마 형민이가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일로 나한테 섭섭해서 그 홧김에 이런 글을 남긴 것 같은데, 너도 알잖아. 걔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인지. 아마 이 글 작성하고 마음이 또 바뀌었을 텐데 그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수정을 못했겠지. 내가 아까 전에 섭섭하게 말했다면 사과하마.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 그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좀 나누자. 너도 생각해보렴. 아들 잃은 엄마가 제정신이겠니? 나도 젊은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떠나보낸 마음에 어디 화풀이 할 곳이 없어서 애먼 너한테 풀었던 거다. 그러니 좀 진정 좀 해라. 추잡하게 이러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친지분들에게 모두 또다시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어떤 감언이설 하더라도 난 내 남편이 남긴 유언을 지킬 테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접으시고요. 이 정도로 하는 것만으로도 저나 제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니까. 그곳에 계셨던 친지분들과 남편의 지인분들도 악마보다 못된 그 여자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시모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아는지 다른 군소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죠.
그렇게 시모라는 여자와 악연을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자와 단 한 번의 마주침 없이 살고 있죠. 그 여자에게 남편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시달림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전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이런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옆에 남편이 없는걸요. 요즘도 남편이 그리워 계속 마음이 헛헛하네요. 이 감정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감정이겠죠.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알기에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얼른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제 남편에게 죽는 그날까지 상처를 준 그 여자가 제발 불행한 노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는 그 여자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제 손으로 복수를 할 수 없었지만 신이 있다면 자신의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여자에게 천벌을 내려줬으면 하네요. 제발 자신에게 남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며 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처럼 시원한 사연은 아닐 수도 있어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좋게 봐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